다음은 부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4개 분과의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종합해서 연구평가분과의 이응철 원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경제 분야의 박형준 원장님, 또 사회 분야의 김홍미 센터장님, 환경 분야의 서민석 대표님 순으로 5회에 걸친 토론회와 시민대학의 수기과정, 또 분임토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평가위원회 종합발제를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은철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영철입니다. 저는 현재 부천시 지속협회 연구평가위원으로 있고요. 밑에 보면 제가 한국매력자원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협회에 참석한 이유는 우리 부천시를 좀 매력화시키기 위해서 참석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제 발표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행복생석도시 부천 미래전략 SDG를 중심으로 이렇게 잡아봤고요. 저는 이 SDG 행복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천시 10대 전략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천시에서 시 비전을 보면 위에 시민 행복 중심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부천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을 생산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천시 10대 전략과 SDG 콜라보를 통해서 행복 생성도시 부천, 행복 중심 도시 부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을 위해서 지속협회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속협회 워크숍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민대학에서도 이런 다양한 내용들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우리 SDG를 실천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SDG에 대한 실천을 향한 부천 시민의 삶의 질과 삶의 질과 행복 정진을 시키는 것이 SDG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천시 미래전략위에서는 부천시 사회조사 및 일반 기초 통계 자료를 통한 현황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과제 도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할 것은 SDG의 실천을 위한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천시의 목적은 무엇인가? 누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는데 결정된 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향후 우리 지속협 플러스 부천시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7번 글로벌 파트너십과 거버넌스인데요.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에는 시민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기업들과 자영업들 대상으로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 제가 기록을 했는데 부천에는 8만 7천 개 약 자영업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오늘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실천 기업이 있는 것처럼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포함을 시켜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SDG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인간의 행복과 건강, 사회 및 경제의 건강, 환경 생태 건강을 중심으로 SDG의 이념인 생태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모든 사람들의 참여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DG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면은 우리 부천시는 행복한 도시가 생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분과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에 제공된 내용들은 좀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프린트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잡은 주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천이라고 잡았습니다. 총 말씀드릴 건 4가지인데요. 기업 지원하고 관련된 내용은 직주 근접,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 10인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 운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과, 그리고 세 번째 요즘에 뉴노멀 메가 트렌드인 ESG 경영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파트에서 이제 관계 인구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천이 지금 직주 근접의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표를 보시면은 강남구와 그리고 경기 화성시가 종사자 수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러한 이유는 저 화성시에 보면 최근에 많은 제조업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갔고, 강남구에 있는 일자리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좋은 기업들과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시승격 이후에 정말 많은 기업들을 유치했고, 또한 이제 동탄 신도시가 활성화되면서 정주 인구가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재정 자립도 전국 시군구의 1위를 달성을 하는 기업을 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해서 우량 기업이 많이 위치한 인천 송도 국제도시하고 또한 같은 국제도시인 청라를 비교를 했을 때 송도에는 대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다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청라에는 좀 양질의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은 이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인지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L사가 그쪽에 이제 들어오면서 정말 많이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우리 부천도 이제 조만간 이제 SK가 이제 들어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SK 연구단지를 통해서 부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인구 유입이 있고 또한 그를 통한 소비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정말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내용입니다. 중소기업들을 지원을 하는 것에 보면은 이제 창업기업과 10인 미만의 기업 그리고 10명이 넘어가는 기업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곳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내용이 좀 많이 달라야 된다고 보고요. 왼쪽 밑에 보시면은 이제 데스밸리라고 하는 창업을 한 이후에 5년 차가 됐을 때 생존율이 10개 기업 중에 7개의 기업이 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데스밸리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창업기업들과 이런 스타트업들을 잘 돌봐야 되는 그러한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명 미만의 기업이 이제 거의 90%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책들을 할 때 이제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창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 내용은 이제 ESG입니다. 최근에 ESG가 많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ESG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대비를 해야 되고 이것을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는 지속 가능 경영, 모든 기업이 추구해야 될 필수적인 경영 방침으로 요즘 정말 세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ESG에 대한 내용이 잘 구비되고 이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걸 ESG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사 있는 것들을 올렸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관계 인구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인구는 살고 있는 정주 인구와 이제 잠깐 들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인구층들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기업에 살고 있지 않지만 지역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소비와 납세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과 관계를 엮는 사람들, 농촌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시가 사실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좀 인구가 많이 확장성을 잃고 있는데, 이러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관계 인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프린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분과 김홍미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사회적 지속 가능성위원회에서는 부천시 SDGs 17개 목표 중 7개 목표를 기반으로 부천의 행복한 삶, 사회분과가 디자인한다 슬로건을 지난 6월 전체 워크숍을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SDGs에는 5가지 구성 요소를 지구환경, 파트너십, 평화, 사랑, 번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환경보존, 사회발전,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 및 방법으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분과에서는 7개 목표인 1, 2, 3, 4, 5, 6, 16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으로 먼저 진행된 것은 타 시군구 경기도 광명시를 방문하여서 벤치마킹 및 사례 연구를 위한 사회분과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3개의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부천시 SDG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0일과 21일 부천 평생학습축제에서 사회분과 목표 7개의 홍보와 생애 주기별 교육의 필요성 등 욕구조사와 함께 범시민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생애 주기별 교육은 위원회가 결의한 2022년부터 23년 주력운동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과 효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 복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므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예상 효과에 대한 실행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시 지속 발전 가능 시민대학에 참여하고 자문단과 소위원회 주관의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8월 말부터 10회에 걸쳐 부천시 지속발전 가능 시민대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천형 SDGs와 미래도시 전략을 민간학이 주체가 되어 전문가와 시민들의 공론회장을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빈곤건강복지증진 소위원회 주관으로 건강한 부천시를 위한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속가능 발전 시민대학을 통해 마을 활동과 양성을 위해서는 사회분과 목표 7개를 통해 각 마을에서 직접 실행하고 제안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1번 목표에서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경로수당 지급, 지역격차의 해소,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실업차가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며 2번 목표에서는 취약계층의 영향 불균형, 도시농협 확대,
부천 푸드뱅크 시설 설치와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3번의 목표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심리상담 등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만한 구체적인 해결책의 필요와 부천시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을 통한 행복을 생성함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4번 목표에서는 노인 평생교육, 세대 간 만남의 공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 돌봄 확대의 필요성 등 지역별, 연령별, 맞춤별 교육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5번 목표에서는 경력 단절 해소 방안과 청소년 여성 육성, 공공기관장의 인사에서의 여성차별, 성차별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6번 목표에서는 물총량제 실시라고 하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며 재생물 사용 확대, 노후된 수도 배수관 교체 필요 등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16번 목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교육 강화, 공직자의 책임행정제도 마련, 시민중심의 인재뱅크 구축 및 활용 방안 마련, 부천시 평화성 제정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천시 SDGs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와 함께합니다. 유네스코 학교 세계 시민교육 프로젝트에서 나온 ESD를 통한 목표 수행을 위해 SDGs 실천학교를 선정하고 교내, 창의적 체험활동과 실천활동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에 오늘 협약식에 참여해 주신 송내초등학교, 소사중학교, 상일고등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동아리를 시작으로 부천시의 모든 학교들이 ESD에 함께하리라 기대합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위원회는 2023년부터 24년까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장지표 마련을 위한 지표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부천시 SDGs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위원회는 무엇보다 자연 기반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 중심의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부천으로 부천의 행복한 삶, 사회분과가 디자인한다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환경분과 발표자 서미숙입니다. 저는 부천 생생도시농업 네트워크라고 하는 도시농업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입은 그린 자켓 이쁘지 않나요? 네, 그린 자켓 이쁘죠? 네. 이 그린 자켓은 저희가 환경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치유라고 하는 산업의 그 일환으로 이 그린 자켓을 입었습니다. 오늘 환경 발표를 하면서 제가 그린 자켓을 입으면서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딱딱한 그 발표이지만 저는 좀 생동감 있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 부천 속으로 한 걸음 더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50년을 푸른 부천 속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안에서는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환경을 살리는 작은 습관 그리고 부천을 살리는 큰 변화라고 하는 작은 목표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SDG의 목표를 보면 17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환경에서는 어떤 것을 다 빼놓지 않고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천 안에서 부천 시민들이 같이 논의하고 하면서 몇 가지의 목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17가지의 목표를 하나씩 다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래도 모여서 한 것들이 아주 이야기들이 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한 사람의 의견은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그것을 하나의 목표로 담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다 해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 그리고 해양 생태계의 보전, 그리고 15번 육상 생태계의 보전이라고 하는 4가지 트랙을 목표와 실천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자, 목표 하천의 하천에 대한 것이죠. 하천에 대한 건강성을 높인다, 물순환을 회복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뭐가 많이 있죠? 하천이 많이 있죠. 근데 국가 하천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 하천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 안에 하천들이 5개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죠? 어떤 것들인지. 이 수 생태계를 건강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면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하는데 사용을 금지하자라고 한 그런 내용들도 나왔었고요. 씻어 나온 쌀을 사용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부천은 우리 수돗물이 나오지요. 그럼 수돗물도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의 효율성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자.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그 재생물이라고 얘기해서 빗물을 저장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활용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물을 1인 1물 물 사용량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정하자. 뭐 사용량 제정하자는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차후에 뭐 훗날 어떤 일들이 생겨난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 물 순환의 회복, 공동주택에 사용하고 있는 물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주로 이제 직수로 사용하지 않고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주 깨끗하게 해주고 그 안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불토스의 면적을 줄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어린이집 앞에 놀이공원이나 또는 보도블록들이 대부분 폐타이어로 만들어 놓은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폐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잔디를 깔아도 또는 자연적으로 흙을 채워서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은 적응 능력을 강화해서 사회의 회복력을 높인다 그랬어요. 기후 변화와 영양 피해를 저감하고 풍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적응 대책의 실행력을 제고하자. 그것은 결국은 홍수의 대책이기 때문에 지방 하천, 뭐 하천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개보수해서 물이 넘쳐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도로 빗물갈지 그런 그늘망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자,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기후변화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기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교육적 차원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의무 교육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천시에 15학교 중에서 실시 중이지만 올 1회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육식 안 먹기 운동이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육식을 안 먹으면 일주일에 육식 한 번 안 먹으면 몸에 뭐가 돋는다고 그러죠. 가시가 돋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먹어야 된다, 꼭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15개의 학교가 육식을 안 먹는, 채소를 먹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의 도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그린 인프라를 조성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매년 나무를 심고 있는 지금 현재 부천시에 보면은 나무를 베고
또는 새로운 나무를 심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작은 어린 나무가 탄소의 흡수량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나무들을 베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원숲이나 이런 곳에 큰 나무들이 어떻게 보면은 열섬화를 막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계속 나무를 심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장 신도시의 바람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도 고민들 했고요. 그리고 가장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부천시 100만 도시 이거는 목표를 좀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사실 100만 도시 그러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사람 인구도 많고 세수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100만 도시 목표를 만드는 것을 조금 더 천천히 가자라고 하시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육상 활동으로 인한 오염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굴포천이나 신곡천 또는 베르네천, 시민회관, 그다음에 역곡천 이렇게 있죠. 5개의 천이 있지만은 앞으로의 수변 백리길을 좀 더 원활하고 그리고 환경이 쾌적한 곳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하나씩 실천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양 환경을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거예요. 예, 생물 다양성에 대한 거. 이제는 도시 생태계를 이제 복원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고요. 1인당 녹지 공간을 상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대장 신도시에 녹색 도시를 건설하고 이제는 저탄소 녹색 도시지만 10분 도시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10분 도시가 완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도시농업, 제가 도시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도시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농지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날들이 오게 됐죠. 그래서 1인 1텃밭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도 탄소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도시농업을 장려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또 생태계 서비스를 가치를 증진시키는 목표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태계 보호 및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향상시키자라고 했었는데 그 안에 이거죠. 부천을 숨쉬게 하는 그다음에 관내 지속 가능한 산림 그리고 관리 조림을 확대하자.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산림이 부족한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1인 녹지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우리 집 앞에는 나무가 있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생물 다양성의 증진을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천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금개구리라고 하는 그런 금개구리를 어떻게 보존하고 두꺼비를 어떻게 보존하고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단체에서는 금개구리를 이주시키고 그 이주시킨 것들을 관리하고 하면서 걔네들이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런 활동을 해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경 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가 부천을 숨쉬게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5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미래를 위해 그러면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앞으로 100년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집 앞에 숲을 가꾸자. 2. 친환경 도시를 건축하자. 3. 생태계를 보호하자. 4. 물 한 방울도 아껴 쓰자. 5.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미래를 위해. 다시요. 앞으로 100년. 네, 감사합니다.